깊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 뉴스인 6월 1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나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가 왔습니다. 김민아 총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순방 오셨다고 댓글창에 많이 있길래 이야기가 생각나서 총통이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내란 특검 김용현 기소. 네, 임명 6일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 엿새 만에 이제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조 특검은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경우에 이제 오는 26일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에 지기현 재판부가 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면서 이 김 전 장관 측이 항고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 전 장관의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이제 추가 기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검 준비 기간 중에 있어서 기소가 불법이다 이런 취지인데 하지만 이 조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은 특검 임용 후에 경찰과 검찰이 협력을 해서 기록을 인계받았고 지난 18일에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이제 조 특검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기소하면서 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 공표를 했으니 수사 내용 공표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자막이 좀 실수로 나가서요. 김민아 평론가인데 김준일 평론가로 잘못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사과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통께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를 저희가 범했다라고 하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는 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날이 너무 덥긴 합니다. 별 사람으로 다 나가는구나 이제. 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조 특검이 굉장히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사실 6일 안에 무언가를 평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빠르게 해야죠.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서 많은 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석을 해준다고 재판부가 하는데도 나는 싫다. 나는 최대한 자유롭고 싶다. 이런저런 조건이 붙는 보석이 오히려 불법적인 구속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결과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오겠다. 나는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26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6일이 되는 순간 그 보석을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김용현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의 몸이 되고 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서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만날 것이다. 병원에서 발견되거나 뭐 거기서 발견되거나 문병을 가거나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두 이제 사나이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김용현과 윤석열이 동시에 돌아다닐 것이다. 같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또 아무튼간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증거 인멸 시도와 또 진술의 말맞추기 시도와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 논리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결국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지금 특검밖에 없는데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이 여기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8일 수사를 조기에 개시한 것이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부터 그러면 수사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구속부터 모색을 하는 신병 확보부터 모색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법적 쟁점을 늘 다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적인 모습들을 윤석열 측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김 전 장관에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영장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구속영장? 제가 뭐 법 전문가가 아닌데 뭐 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뭐 이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까지의 윤석열 측의 이제
주장들을 보면은 대개 다 억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주장을 한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까지 다 억지만 써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특검 준비 기간인데 왜 수사를 개시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준비 기간에 반드시 준비만 해야 되고 여기서 준비 기간 동안에 수사하면 위법이다 뭐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이라고 하는 이 특검이 어떤 선택이 됐으면 특검의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개념인 것이지 준비가 끝났으면 수사를 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제 개시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은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논리에 의해서 뭐 영장이 기각이 된다거나 이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이유면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예. 없는데 지금 얘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과도한 뭐 논리의 어떤 억지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뭐 다른 어떤 돌발적인 어떤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등과 만나서 증거인멸이나 또는 진술을 말맞추기 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법적 쟁점이 불거지지 않는 한 이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윤석열을 풀어줬던 또 법원의 전례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늘 요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아닌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기분이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이 되리라 보지만 근데 이제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정도 돼서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요새는 변호사도 잘 못 맞춘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너는 왜 갖고 모른다는 말만 하냐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빵빵한 영희님이 김민하 평론이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잘 듣고 있다. 귀요? 이렇게 귀하다. 귀가 제가 좀 소중하다. 네. 귀가 좀 안 들리고 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곽종근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많다. 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내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외환 유치 의혹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서 원점 타격해야 된다, 직접 지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인터뷰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특검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은 2023년 11월 자신이 특전사령관으로 이제 취임을 할 때부터 이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에 이미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상 이제 집권 초기부터 일종의 뭐 장기 집권 같은 목표를 갖고 계엄을 계획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다 가운데 경찰이 오늘까지 윤석열 씨 출석 요구했는데 여전히 불응하고 있죠. 네, 경찰 특수단이 3차 소환 요구를 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 그리고 비화폰 내역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 관련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제3회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한편 지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들도 지금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씨가 이제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 육성 파일들을 확보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건희 씨는 여전히 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은 이 김건희 여사 측이 동일한 내용을 곧 특검에서 다시 조사하는 시점에 검찰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중복 수사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고 오늘로서 나흘 차입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 나와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김 여사가 아마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특검이 잘 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피스님이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얀님께서 곽종근도 귀하다 이렇게 지금 귀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언론 인터뷰, 언론 기사 또 꼼꼼하게 김민하 평론가 보고 계시는데요.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그 셋 중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처리가 안 됐으면 아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가령 뭐 드론 사령부 그다음에 지상작전 사령부 이런 데 사령관들이 아마 주요한 역할을 했어야 됐을 건데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계엄이라고 딱 했을 때 불이 탁 켜졌을 때는 쫙 나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처리가 돼서 불이 딱 꺼지니까 어둠 속으로 싹 숨어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군에서 과연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실행이 된 상황이었는지를 발본색원해야 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한테 이제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의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왜 의아하게 여겼냐면은 나는 이 특전사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하고 이런 부대가 아닌데 합참에 나는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왜 얘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엄 상황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다. 그러면 계엄 상황에 대한 얘기라는 건 뭐냐면 계엄이 선언이 됐을 때 계엄이 발동이 됐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게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얘기한 거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의심하는 외환 유치죄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언급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아주 이전부터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 군인들 충성스러운 군인들과 함께 자꾸 밥 먹고 술 먹고 해온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런 얘기 해왔기 때문에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훨씬 전부터 계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임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 뭔가 구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도 근본적으로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이 계엄 당시에 이제 그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떤 깊숙한 어떤 그러한 이 권력의 핵심에서 보고 듣고 이제 얘기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이 윤석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 예? 이것을 더 의심을 강화하게 하는 거여서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이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의 주문도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계엄의 동기와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목적이 뭐였던 거냐 결국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뭐였던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채워봐라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 점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빙산의 일각도 안 드러났다고 본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근데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할 텐데 김건희, 윤석열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검에는 간다 이런 식 이야기도 사실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지못해 받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최대한 안 받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의 조사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갖 난리를 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들 보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김건희라는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비아폰을 통해서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고 이래 가면서 많은 것들을 어쨌든 손을 댄 다음에야 황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 한번 서면 조사나 할까 말까 제3의 장소에서나 조사가 될까 말까 이랬던 건데 특검은 자기들이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수사기관의 위상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순순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강제로 조사를 받는 수준의 그러한 정도가 돼야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잘 이제 리마인드 해보면은 도대체 이 사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이 모든 일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이전부터 뭐 물론 내가 어떤 시기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나만의 윤석열 제국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 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동훈이 배신을 할 것 같고 그 한동훈이 이 배신의 어떤 그 고리로서 얘기를 하는 게 김건희 특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직후 예. 예.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가능성 이게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걸 볼 때 특검에 대한 이런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조사에 그냥 순순히 응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 그럼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예. 좋은 일이다라고 네, 그 당시 총통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네. 직행할 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오. 네, 자세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사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듣고 보니까 듭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거는 참고인으로 예를 들면 가서 일종의 장시호 정신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평행 이론설. 본인이 수사받아야 될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사 혐의도. 나중에 예를 들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김건희만은 지키겠다라는 일념으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뻔했는데 이게 대통령인 시절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총장 시절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실 삼위일체였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삼위일체였는데 그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렇게 좀 걸릴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하여튼.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 발표. 네,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고요. 국민의힘 공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제 김민석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뭐 소득에 기반하지 않은 자산 형성,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이런 것 등등 해서 10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는 현재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그 지명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종석 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이 국정원장이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런 이제 취지로 발언을 하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추징금이 상당히 추징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고 원외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제 별다른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거에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꺼가지고 이걸 이제 갚는 바람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증폭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렇게 뭐 어떤 소득이 더 있어서 또는 어떤 돈을 더 어떻게 이 차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이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 정도 해명을 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뭐 의혹들에 대해서는 자녀의 뭐 유학 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처가 책임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뭐 등등 자신의 어떤 그 학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뭐 해야 될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온 거거든요. 근데 다 이런 설명을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가 안 맞는 거냐면 숫자가 안 맞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받아들이더라도 꾼 돈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돈들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이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몇 억씩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억이 가까운 돈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들어오고 나간 돈이 따져보면은. 산입 산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정도 완전히 뭐 1원 한 푼까지 맞춰달라 이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큰 덩어리 정도는 요렇게 해서 요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인사청문회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설명 가능한 내용이냐에 대한 좀 의문은 계속 하루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논란으로 남을 것 같고 다만 의석수 분포나 이런 걸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물론 국민의힘은 뭐 인사청문 보고서 통과나 또는 인준동의나 이런 거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지만 예. 응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 합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지금 의석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뭐 여론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일단 총리가 되는 데는 그러한 절차로만 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논란은 계속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 오늘은 저희가 또 2부가 빨리 바쁘게 진행되어야 돼서 여기까지만 듣고요. 김민아 총통의 다음 주 중림동 해외 순방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